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예술 감성지능 김근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자 드디어 5주차 시작하였습니다. 5주차 첫 번째 시간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본 강의는 학습자 중심 교수법 활용 교수법 중에서 토이라는 교수법을 적용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강의 Q&A를 활용하셔서요. 강의 Q&A 시간에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사장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나만의 대처는 무엇이 있는지 강의 Q&A를 통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문예술 감성지능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대시보드, 출석관리, 성적관리, 강의 Q&A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수강자 여러분께서 나만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무엇인지 여기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수강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이렇게 주셨다 하시면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의 글에 답글로 자신의 대처법과 유사한지 혹은 너무 다른지 등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강의 Q&A를 활용한 여러분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 강의 Q&A를 활용하셔서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주시고요. 수강생들이 모두 강의를 듣는 수강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글을 올리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글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나 하면 그 사람의 의견에 또 자신의 의견을 달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강의 Q&A를 활용해서 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무엇인지 글을 쓰고 계십니다.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다거나 혹은 거기에 의견을 달고 싶으시면 그 의견에 답글을 달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2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글을 쓰고 계시죠? 길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 Q&A를 활용해서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있으신지 혹은 없으면 없다고 글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써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 써보셨습니까?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5주차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강의 Q&A를 활용하세요. 자신의 스트레스 방안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처가 있으신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강의 끝나고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셨는지 확인해 보고 저도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오는 대처 방약. 대처 방약이라고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대처 방약, 적극적인 대처 방약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Q&A에 적은 여러분의 대처가 일반적인 대처 방향에 속하는지 적극적인 대처 방향에 속하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자, 일반적 대처 방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사용하던 대처 방향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셔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생긴 스트레스건 집에서 생긴 스트레스건 술을 마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처 방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대처 방향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포기하기. 두 번째, 분노와 공격하기. 세 번째, 탐닉하기. 네 번째, 방어하기. 방어하기에는 억압, 투사, 합리화, 전위, 동일시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직접적 대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미리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반적 대처 방향, 포기하기. 여러분은 이러한 대처를 하시나요?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것이 없을 때, 이때 느끼는 어떤 통제적 상실감 때문에 나타나는 학습된
학습된 무기력에 근거한 대처 방향이라고 합니다. 도피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동물이나 우리 이전에 실험 보셨죠? 학습된 무기력, 강아지 실험 보셨죠? 개 실험 보셨죠? 동물이나 인간은 무기력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 포기를 하거나 포기하기와 유사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적응적일 경우도 있다. 자, 그러나 포기하기를 유도하는 어떤 인지적 왜곡이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지요. 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좌절감을 느끼게 되겠죠. 좌절감과 함께 느끼는 것이 우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많은 일들은 자기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책하고 자신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개인화, 파국적 사고라는 인지 왜곡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화는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파국적 사고는 미래를 실제보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면 이런 인지 왜곡 때문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대처 방향으로 첫 번째 그냥 포기하기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공격하기. 여러분은 스트레스 대처가 분노와 공격하기가 있습니까? 자, 분노와 공격하기 볼까요?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는 좌절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는 분노와 공격성을 유발합니다. 좌절 공격성 이론에 따르면 좌절은 공격 행동을 유발하고 공격 행동은 분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공격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좌절로 인한 분노와 공격성에는 고의성이나 정당성 같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이 원하는 일이 고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좌절되었을 때는 적개심이 발생하지만 고의가 아니거나 정당하게 일어난 좌절은 공격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일부러 안 준 경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월급을 못 준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세 번째, 탐닉하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 이게 대리보상 만들어내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게임 탐닉, 직장인들의 음주, 이런 거 예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유용한 대처 전략이지만 지나치면 그 자체가 부적응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팁 하나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음주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요. 자,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음주는 직장인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네, 알코올은 중추신경의 활동을 억제해서 긴장을 이완시키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줍니다.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술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나친 음주는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거나 사고력이나 기억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위장이나 심장 관련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방어하기. 뭐라고요? 방어하기. 스트레스에 딱 직면을 하면 우리 자아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라는 대처 방약을 사용합니다. 방어기제는 적극적 대처를 위한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현실을 왜곡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부정적 감정을 너무 억제해서 방어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감정과는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자, 방어기제의 유형. 방어기제의 유형에는 억압, 투사, 합리화, 전위, 동일시 이렇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방어기제의 유형에는 억압, 투사, 합리화, 전위, 동일시가 있는데요. 억압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수치스럽고 자기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기억들을 무의식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보다 더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에 겪었던 아픈 기억들이 억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억압된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잠을 자거나 심리적 고통이 커서 그 의식의 저항이 약화되면 꿈이나 심리적 문제와 같은 형태로 의식화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방어기제 투사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넘겨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타인을 의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믿으면서 하는 거죠.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시인하기 싫은 것이 원인이고 이러한 경향은 편집증 환자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세 번째 방어기제 무엇인가요? 합리화입니다. 뭐라고요? 합리화.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실망을 줄이려고 그럴듯한 변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더 힘든 상황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신을 위로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게 삶의 방식이 되면 인생 전체가 가식적이고 기만적인 것으로 느껴져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어기제 전위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행동의 대상을 원래의 근원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느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것이죠. 그 다음 방어기제 다섯 번째 동일시입니다. 자신이 위협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대상을 따라해서 그 대상의 권위나 매력을 자신도 느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부모를 동일시하거나 또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리화나 동일시를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억압이나
합리화를, 적대감을 감추기 위해서는 투사나 전의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시나요? 열등감을 느끼실 때 합리화나 동일시를 방어기제로 사용하진 않으신가요?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억압이나 합리화를, 또 적대감을 감추기 위해서는 투사나 전의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방어기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향 하고 있고요. 포기하기, 분노와 공격하기, 탐닉하기, 방어하기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어하기에도 5가지가 있었어요. 방어기제. 첫 번째, 억압. 두렵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수치스럽고 자기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기억을 무의식으로 억압하는 것. 투사.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넘겨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걸 막는 것. 합리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실망을 줄이려고 그럴듯한 변명을 만드는 것. 전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의 대상을 원래 근원에서 다른 대상이나 사람으로 바꾸는 것. 동일시는 자신이 위협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어떠한 그 대상을 따라해서 그 대상의 권위나 매력을 자신도 느끼는 것. 자, 이러한 방어기제는 현실을 왜곡하여 위협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방해하죠.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해서 나의 어떤 진정한 감정에서는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일반적인 대처 방향 보았고요. 5주차 2번째 시간에는 적극적 대처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첫 번째 시간을 보시고 내가 가진 스트레스 대처는 무엇인지 분석하시면서 또 자신의 글에 자신이 답글을 달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토의죠. 여러분들끼리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제가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강의 Q&A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가진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대해서 글을 써보시고 다른 사람들 의견에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